이중질환 이 수식어가 다시 국민의힘에 붙고 있습니다. 안철수 혁신이 좌초를 둘러싼 이 논란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직 당대표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아주 그냥 아주 화려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2달을 보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일주일이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만두니까 좀 홀가분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홀가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 사실 저희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 안타까운 생각들이 있죠. 비대위원장직을 하게 되면 예. 대여투쟁과 개혁의 두 가지 방향을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때 이제 불편한 어떤 관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어쨌든 직을 내려놓았으니까 그런 것에서는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비대위원장 할 때. 개혁이라는 과제를 얘기할 때 예. 당내 기득권 의원들 또 많은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예.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무래도 예. 당내에 이러한 혁신이라는 것을 막는 관성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성이요. 예. 아니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5일 만에 사퇴했어요. 요거 보시면서 안철수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반대로 안철수 의원을 맡았으면 끝까지 해야지 왜 저렇게 갑자기 그만두지? 이렇게 좀 비판적입니까? 저는 뭐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예. 안철수 의원의 판단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5대 개혁안을 말씀드렸고 당원 예.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조차도 가로막혀서 못했는데 예. 안철수 의원이 참 답답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상황이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위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예. 지지층이라든지 또 당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생각을 여쭙고 당원 주권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조차도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개인의 정치력만으로 지금 상황을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혁신위가 실패할 거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안철수 혁신이 처음에 얘기 나올 때부터 아유 저거 뭐 안철수 의원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제가 비대위원장을 할 때도 원내대표께서 이제 혁신위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긴 반대를 하죠. 했었고 예. 제가 반대를 하다 보니까 당 원내기구로서 혁신위를 뭐 출범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예. 과거에 저희 당이 혁신위를 여러 차례 출범을 시켰었고 사실 성공한 혁신위가 별로 없을 겁니다. 뭐 없죠. 지금 상황은 그 과거의 상황하고 또 다른 상황이에요. 국민의힘이 이 계엄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헌정사의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예.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녹록지만은 않은데 단순하게 혁신위로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의원들이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도 인적 청산을 얘기했고 김용태 의원도 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인적 청산을 얘기를 좀 했잖아요. 예. 국민의힘에서 인적 청산이라는 거 이게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개혁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이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고 좀 느꼈어요. 무언가 우리가 정당이라고 함은 이념을 같이 하고 또 수권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는 국회의원 한 번 더 연장하려고 하는 생각들 예. 이러한 것들이 좀 팽배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인적 청산의 핵심은 뭡니까 그럼? 우리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 예. 저는 혁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5대 혁신안 중에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새벽에 후보 교체. 예. 그 부분에 대한 당무 감사를 통해서 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 그리고 어제 저 안철수 의원대 혁신안도 인적 청산을 대상으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렇게 두 사람을 뽑았는데 저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그 두 사람에 대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뭐 인적 쇄신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인적 쇄신 작업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미 많은 국민들께서
답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래요? 당내에서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라는 곳이 마을이잖아요.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에 대한 관계도 중요하고 그렇죠. 말씀하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예. 이 지방을 돌고 국민들하고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예. 누가 인적 쇄신의 대상인지를 국민들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많은 의원분들께서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예. 숨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예. 생각도 있고요. 예. 권성동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이 인적 청산의 대상이다. 이걸 부정하지는 않으시네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인적 쇄신해야 된다, 예. 뭐 청산해야 된다라는 건 또 당내 갈라치기로 이어질 것 같고요. 예. 저는 이미 많은 의원들과 국민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앵커님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요? 예. 그러면 제가 아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당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쨌든 자 그런데 주로 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된 왜냐하면 어쨌든 당시에 지도부였으니까요. 이 중에 한 사람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런 당내 수기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고 거기에 반대하면 수고로 몰아붙인다. 이거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한 말이긴 한데 이 비판의 대상에는 김용태 의원님도 들어가거든요. 예. 이 권영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5대 개혁안을 제시를 했었고 예. 의원총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특히 제 5대 개혁안에 대해서 여러 갈등들이 있었지만 예. 의총을 하면 할수록 5대 개혁안을 지지해 주시는 의원들이 많아졌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의총을 열지 않았었죠. 통과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반개혁적인 생각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비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은 말 그대로 비상 상황에 대한 전권을 부여해서 맞아요. 당을 이끌라고 하는 직책입니다. 예.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이라는 것을 제안했었고 의총에서 그걸 논의해보자고 하는 것조차가 저는 저보고 뭐 일각에서는 독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의원들의 생각도 존중하고 예. 당원들의 생각도 존중해야 하니 여론조사를 해보자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한번 수기를 해보자. 아하. 근데 수기조차도 의원들이 막으셨던 거잖아요. 의원총회에서. 예. 저는 5대 개혁안에 대해서 당원들한테 생각을 여쭙을 때 물론 당원들께서 원치 않으시면 추진하지 않았겠지만 예. 저는 당원들이 5대 개혁안을 지지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방 돌 때마다 정말 우리 지지층 분들이 국민의힘 해체하라고 할 때마다 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당원들이 지지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고 결과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이걸 막았던 거잖아요. 저는 의총에서 이 5대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막았던 이유가 의원들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원들이 이 5대 개혁안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저 당원 투표 붙이면 통과될 거다. 예, 그 의원들이 의총이 이것을 막은 구태가 될까 봐 예. 여론조사 실시하는 것조차를 아예 막았던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저 앞서 우리 김용태 의원님도 벽 얘기를 좀 하셨고 엊그제 안철수 의원도 거대한 벽 얘기를 하던데 그 거대한 벽이라고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인물일 거 아니에요. 그 개혁을 반대하는 거대한 벽이라고 불리는 그 의원들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분이라는 직책을 한 번 더 연장하는 거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연명하는 것이겠죠. 예. 그럼 당의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어 보입니까? 많은 분들께서 예. 당원으로서 당연히 예. 저희가 수권을 하고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이 예. 대선에 정말 진정성 있게 관심을 갖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하. 대선을 이겨서 수권을 하는 것보다는 예. 그냥 국회의원 직책을 한 번 더 연장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 있지 않나. 그게 제가 느꼈던 정치권의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동아일보의 김승정 칼럼에서 언더 찐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새 정치권에 이게 좀 화제가 되던데.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희는 다 알지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이름이 좀 드러나지 않았지만 수면 아래도 똘똘 뭉쳐 있는 그 찐윤들 이걸 깨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칼럼의 저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언더 찐윤의 존재 이거 공감하세요, 의원님도? 뭐 그분들을 딱 가르쳐서 누구를 가르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러한 어떤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무리들이 있는 것은 뭐 여러 차례로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예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건재할 때는 뭐 친윤, 찐윤, 뭐 멀윤, 뭔 놈의 윤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 어찌 됐던 간에 탈당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재구속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찐윤, 친윤 이 세력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원론적이고 본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결국엔 공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공천이요? 그러니까 권력자한테 아부하고 줄 서서 공천을 받아왔던 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개혁하고 청산하지 않으면 예. 계속해서 이러한 세력들, 이러한 것들은 유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또 우리가 총선이 있을 그 전 당대표 혹은 권력자한테 잘 보여서 예.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경선을 베이스로 한다든지 아니면 예. 민주주의에 맞는 보다 더 그러한 것들 작업들이 선행된다면 원칙에 줄 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된다면 예.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는 유권자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국민 상식에 더 부합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 원칙, 이 공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송원석 현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 새로 찾겠다던데 이거 아직 혁신위를 띄워가지고 전당대회까지 잘 끌고 나갈 동력이 남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또 혁신위원장을 임명하시면 예. 모르겠습니다. 뭐 비대위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국민들께서 코미디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한 달 뒤면 이제 전당대회를 치를 건데 예. 하긴 합니까 전당대회? 그것도 아직 뭐 확정이 되진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또 특검 전국으로 가고 있고 예. 지금 전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근데 안철수 의원 또 혁신위원장 저렇게 나가게 되시고 예. 저도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여러 혁신 개혁안을 말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 내려왔고요. 또 다시 새로운 인물을 혁신위원장을 앉혀서 한다고 한들 국민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혁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장도 혁신을 못 시켰고 혁신위원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도 물러났고 예. 그럼 도대체 새롭게 출범한 혁신위원장 혁신위는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 거 죄송합니다. 예. 어떤 혁신안을 내놓으려고 이렇게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인적 청산, 인적 쇄신을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이 그렇죠. 예. 지금 구조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총선까지 3년 남아 있습니다. 인적 청산 쇄신을 말하면 그 네. 대상 청산 대상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 혁신을 계속 좌초시키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할 텐데 예. 지금 청산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구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지금 출범한다고 한들 저는 국민들께서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원님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혁신위를 하든 비대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음 당대표 누가 되든 그냥 다음 총선까지 이러고 쭉 갈 거다 갈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시네요. 아무래도 지금 아쉽게도 어허.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민의힘이 위기 상황인가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 그래야 개혁이든 혁신이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기 희생이든 아하. 뭐 불출마 이야기도 예. 하든 정말 우리 당이 이대로 가다가는 망하겠다라는 의기의식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예. 국회의원 선거가 3년 남았잖아요. 아.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위기를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을 좀 짚어보죠. 얼마 전에 오늘인가요? 보도됐던 중앙일보 인터뷰를 제가 쭉 봤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던데 오늘 저 영장실질심사 받아요. 예. 재구속 기록에 놓여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지금? 지금 이 순간? 법과 원칙대로 저는 법원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어찌되었든 탈당을 하셨고 예. 지금은 저희 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고 거기에 존중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당시 대선 앞두고 탈당과 관련해서 여러 일화들이 있었고 예.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계엄이라는 것을 일으켰더라면 그리고 대선을 본인 때문에 치르는 조기 대선이라면 대통령께서 당연히 일찌감치 탈당하셨어야죠. 근데 그것을 후보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겠다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는 예.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을 재판의 어떤 방어막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지금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는 커져만 갑니다. 어쨌든 지금 김건희 특검이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당에서는 얘기하는데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 한 건을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은 그러한 생각들이 있을 수는 있죠. 가령 이 건뿐만이 아니라 예. 최근에 저희가 김성교 저희 국회의원을 예. 출국 금지를 시켰잖아요. 예.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을 출국 금지 시키는 거는 예. 완전히 망신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예. 계속된다면 정치 보복에 대한 생각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출국 금지됐던 김성교 의원이라든지 지금 뭐 보도 보니까 추경호 의원도 뭐 내란 방조 뭐 이 얘기들을 공수처에서 특검 넘어갔다가 하던데 이 수사 기록이 체포 동의안이 올라오면 앞서 김용민 의원 인터뷰 들으니까 그냥 오는 족족 100%다 동의할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지도부의 판단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예. 모든 건을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예. 그 건마다 그 특검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내세우는 논리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찬성이다 반대다 의견도 지금은 밝히기 쉽지 않다. 그 건 바이 건 다 근거가 다를 텐데 예. 예, 그 근거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내란 특별법 발의했어요. 민주당에서 내란범 배출한 정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제한 이미 받은 것도 토해낼 수 있다 이 얘기 나오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게 된다면 바로 그런 강경론자들 때문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이 법이라는 것 자꾸 그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의원님 질문. 전당대회 나가세요? 저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예. 정치는 생물인데. 예. 저는 우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예. 개혁 경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일 개혁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5대 개혁안도 얘기했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 안 드세요?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 예, 앵커님께서 또 좋은 말씀 주시면 잘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럼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상황에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나가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제가 개혁을 말씀을 드렸었고 예. 제가 5대 개혁안 말했을 때 당내 의원들이 저것도 자기 정치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위기가 얼마나 우리가 정말 큰 위기인지를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진정성을 의심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의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과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